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 제네시스 차량들이 한 3년 4년 출시 시기가 이렇게 길어짐에 따라서 예전에 나왔던 차량들의 감가가 진짜 많이 된 차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G80이 드디어 4천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매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G80들이 한 3천만 원 중후반 정도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차로 한 4, 5천만 원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랜저를 살 바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예 브랜드 자체를 한 급을 더 올려서 대형 세단을 한번 사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시스 G80 2.5 터보, 3.5 터보, 2.2 디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차량들을 요즘 가격대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제네시스 2.5 터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G80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2.5 터보, 3.5 터보, 2.2 디젤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2.2 디젤이 삭제가 됐고 2.5 터보, 3.5 터보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버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논외로 할게요. 가격도 워낙 비싸고 새로운 차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차차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 내연기관 버전의 차량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형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다른 점은 많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엠블럼이 조금 더 위로 솟아있다라는 거. 신형 같은 경우에는 기요쉘 패턴이라고 하는 엠블럼이 들어갔죠. 그럼 엄청난 차이잖아. 엄청난 차이라니 그냥 제네시스지. 그리고 뭐 그릴이 두 겹줄로 돼 있다는 거, 그 정도 차이점이 제일 큽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출시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뭐 디자인이나 볼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제네시스라는 게 사실 가격표를 이렇게 띄어서 보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차량에 대해서 옵션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다 알려면 제가 봤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과 바로 옆에 있는 이 차량이 얘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갔고 얘는 옵션이 거의 깡통 수준이거든요. 쉽게 옵션의 차이가 얼마나 돼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전면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전면부 디자인의 차이점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버전에서는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 말고 휠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갔잖아요. 제일 기본 휠을 선택하셨다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퍼터링 휠이라고 하는데 요 스퍼터링 20인치 휠이 들어간 차량이 기본형 대비 한 300만 원짜리 옵션이 더 들어간 G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파퓰러 패키지가 얼마나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건데, 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고 얘는 파퓰러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는 애예요.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2열 컴포트 패키지 1,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한 5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어떤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계기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왼쪽 RPM 게이지가 바늘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12.3인치가 전부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된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요게 들어간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는 게 510만 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실내에 있습니다. 먼저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실내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입니다. 근데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은 대시보드를 보면 되는데, 이 대시보드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아예 선택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있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알루미늄 소재로 바뀌어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고르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이 센터 콘솔 소재가 원목 리얼 우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에서도 차이점을 살짝 보여주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엔 이 시트에 네 줄이 이렇게 Y자형으로 내려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간 애는 Y자형으로 내려오는 시트가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차량들이
조금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넣은 차량들 중에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거든요. 자, 너무 복잡하잖아. 지금 얘기한 옵션만 몇 개야.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은 이 시트가 마름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름모꼴 시트가 들어간 차량들은 이렇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주행 보조잖아요. G80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HDA1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핸들의 디자인만 보고 아 이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가 다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만 들어가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나오게 되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면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하는 HDA2가 들어가는데 이 HDA2까지 들어가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는 가격이 180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옵션이니까 꼭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꼭 확인해야 되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4휠 드라이브 배지입니다.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4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 값만 하더라도 280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옵션입니다. 사륜구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륜구동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제네시스 정도 오다 보면은 사륜구동 정도는 거의 다 넣는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만 제네시스 G80이 5대가 서 있는데 이 5대 중에 사륜구동이 빠진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지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옵션이 들어가면 가격도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쵸, 가격이 비싸지죠. 가격 얘기는 저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G80이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대비 방금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던 차량들이 보통 한 40% 정도는 감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본 가격이 한 5,4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던 차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고 나면 한 6,500만 원 정도의 신차를 뽑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5만에서 7만 사이대에 있는 차량들이 보통은 한 3천만 원 후반까지 감가가 됐습니다. 3천만 원 후반이면 약간 구미가 당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차량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서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넣은 차량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차량처럼 옵션이 좀 빠지더라도 대체로 가격이 3천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신차가가 6,500이었던 차량이나 옵션이 조금 적게 들어가서 5천만 원 후반이었던 차량이나 지금 현재 가격은 대략 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 그 언저리대에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G80을 중고로 구매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차량을 고르냐에 따라서 감가가 더 많이 된 걸 고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5 터보 가솔린 한번 봤으니까 저쪽에 3.5 터보랑 2.2 디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제네시스 G80 3.5 터보 모델입니다. 3.5 터보 하면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게 파워트레인이죠.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4기통 가솔린을 사용해서 300마력대를 내지만 3.5L 터보로 오면 일단 i4에서 V6로 올라오고요. 게다가 마력도 380마력으로 대략 한 8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핵심입니다. 에이, 겉보기엔 똑같은데? 겉보기엔 똑같을 수 있죠. 왜냐면 2.5 터보나 3.5 터보나 외관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외관이 차이 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야 차이가 납니다. 근데 3.5 터보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냐? 신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 터보에서 3.5 터보로 파워트레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 터보는 기본형 시작 가격이 5,400만 원이지만 얘는 시작 가격이 6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파퓰러 패키지나 여러 인기 있는 옵션들을 넣다 보면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3.5가 가격도 훨씬 비싸고 연비도 훨씬 안 좋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이걸 왜 사? 출력이 좋잖아요. 이거 스포츠카도 아니잖아.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보통 한 380마력의 4륜구동 정도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잘 달리거든. 나는 배기량이 높은 게 좋아, 출력이 좀 더 높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G80 같은 경우에 구형 버전에는 3.5 터보에다가 스포츠 패키지 넣게 되면 한 3도 정도까지 꺾이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행 중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스포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운전의 재미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 조향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잘 찾아보면 스포츠 패키지에 후륜 조향 들어간 차량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중고에서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나? 스포츠 패키지는 엔진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요.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4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5 터보 엔진을 고르고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스포츠 패키지 가격이 3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전면부 범퍼 디자인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것들이 빨간색으로 도장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5 터보 파워트레인 660만 원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280만 원 넣고 스포츠 패키지 300만 원 넣고 능동형 후륜 조향 같은 거 300만 원 넣으면 여기서만 벌써 1,7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 차값 5,400에다가 1,700만 원을 더하면 7,1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인기 있는 파퓰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이런 거 넣다 보면은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중반이 되는 겁니다. 진짜 비싸긴 하다.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주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저기 이제 오파님이라고 그런 돈 많은 분들이 G80을 신차로 8천만 원 후반 주고 그렇게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시죠? 그렇게 뽑은 차는 1년 2년만 지나면 바로 6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감가가 어마어마해요. 걔네들은 옵션이 많이 들어갈수록 감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덩달아서 감가가 굉장히 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0인치 휠이랑 뭐 3.5 터보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들어가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고 뭐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고 다 해서 한 7,200만 원 정도의 신차가가 나왔던 애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봤자 한 4년에 4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이 벌써 4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율로만 따지면 2,6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단 4년 만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 봤던 2.5 터보는 3천만 원 후반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3.5 터보에다가 옵션 조금 더 들어간 애들이 그래봤자 한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 라고 하면서 3.5 터보로 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지. 물론 3.5 터보로 가시면 자동차세도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연비도 한 8km, 9km에서 5km, 6km로 떨어집니다. 출력 80마력 어짜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심신에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 대신에 감가가 좀 더 많이 돼서 내가 중고로 샀을 때 좀 더 이득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네요. 제네시스 아까 뭐 3천 중반에도 살 수 있다며. 아이 그런 거 있지. 저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 제네시스를 많이 이게 방출을 하시나 봐. 제네시스가 진짜 많아요. 잠깐만, 얘 얼마라고? 얘 4천만 원 중반이에요. 얘는 4천만 원 초반이고. 얘는 구형이잖아. 구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도 G80이 있어. 이런 애들도 3천만 원 후반이면 살 수가 있고요. GV80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GV80은 감가가 좀 덜 돼요. G80보다는 감가가 덜 돼서 아직도 5천만 원 초반, 5천만 원 중반 요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80이 진짜 많다 보니까 이런 E클래스가 오히려 더 싸. 3천 중반이네? 아니 근데 얘는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어. 2018년이잖아요. 주행거리도 좀 많고.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아이 그래도 E클래스긴 하지. E클래스 쟤는 구형이지만 좀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 된 애들은 보통 한 4천만 원 초반, 4천만 원 중반, G80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산 지점이 차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 얘는 무적의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아니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3천만 원 초반으로 형성이 돼 있네. 드디어 오우. 무적이 풀린 건가? 이제 하이브리드도 끝물인가 봐. 역시 전 헛소리 하지마 임마. 다음은 단종돼버린 비운의 차량 제네시스 G80 디젤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뭐 V6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 4기통 디젤 2.2L 디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뭐 산타페라든지 소렌토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디젤을 사용하는 거죠. 그 디젤인데 지금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2.5 터보가 기본 모델이잖아요. 2.5 터보 기본 모델이 5,410만 원입니다. 근데 G8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대비는 가솔린 대비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더 비싸지만 중고로 오게 되면 오히려 가솔린보다 더 감가가 많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차가가 가솔린 6,500, 디젤 6,700 이런 정도의 신차가였다면 지금 중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솔린이 한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 디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중후반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젤이 아무래도 인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감가가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젤이라고 완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연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젤이 훨씬 더 연비가 잘 나오기는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디젤 모델 같은 거 올려보면은 보통 10km 후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하이브리드급 연비를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좀 장거리를 많이 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G80 디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젤을 타면 야 그거 디젤 딸딸이 아니냐, 뭐 그거 소음 심해서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지금 시동 걸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저는 막 실내로 진동이라든지 엔진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들에 손을 대보면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지고 엉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엔진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덜 나옵니다. 요소수 넣어야 되잖아. 아, 그렇긴 하지. 일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연료 주입구를 열었을 때 가솔린 넣는 하나만 있지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소수를 넣는 에드블루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 추가돼 있어요. 보통 10,000km마다 한 10리터 정도 넣어준다고 하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가격이 훨씬 더 감가가 많이 돼서 연비가 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디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디젤을 선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렇게 오늘 제네시스 G80의 근황이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옵션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네시스 G80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신차가가 보통 한 6천만 원 넘어가는 차량들이 지금 한 3천만 원 후반대에 형성이 돼 있는다고 하면 거진 한 50% 가까이 감가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내가 현대기아의 대형 세단 뭐 그랜저나 이런 차량들을 사는 것보다 그래도 한 급 높여서 제네시스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한 3천만 원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 G80을 구매하면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리본카에서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댓글만 작성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거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